2020년 울산에 살고 있었던 65세 정여인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보니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15살 때부터 혼자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일찍이 일을 시작해 정말 힘들었지만 늘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너무 좋게 봤던 한 지인은 좋은 남자라며 1975년도에 한 남자를 소개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여인보다 4살이 더 많았던 김씨. 연애하면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두 분은 얼마 안 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는데 그녀의 지옥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남편 김씨가 허구한 날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결혼 이후 40년 내내 지독한 가정폭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정여인은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혼하면 우리 새끼들은 어떡해? 아비 없는 애들 되는 건데 혹시나 어디 가서 그걸로 손가락질 받고 그럼 어떡해요? 옛날 어른분들 그 자식 때문에 이혼 안 하시고 막 견디며 사시고 희생하시며 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정여인 또한 그랬던 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이 남편 김씨의 폭력은요 늘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 명의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자꾸 시가가 내려가네. 아내 명의로 자기가 마음대로 땅을 사놓고 그 땅값이 내려가니까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 이름으로 땅을 사놓으니까 자꾸 땅값이 내려간다고. 너 그러니까 맞아야 된다고. 아니 아내가 그 땅을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아내 명의로 사놓고 그 땅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그걸 아내한테. 맞는 아내는 무슨 죄입니까? 수시로 때리는 거예요. 수시로 욕을 해가면서. 40년 동안 이어진 가정폭력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2019년 3월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별거를 했었어요. 왜? 이때 남편 김씨가 또 아내 정여인을 막 두들겨 팬 겁니다. 이날 아내 정여인이 엄청 심하게 맞아가지고 팔까지 부러진 거예요. 여기까지도 정여인은 참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놈이 날 때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아들의 손자까지 때리네. 우리 아들하고 손자까지. 여기서 와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별거를 시작하셨는데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다리 다친 겁니다. 이래저래 생활이 불편하거든. 아내가 있었으면 싶거든. 그래서 이때 남편이 아내한테 나 많이 바뀌었다. 이제 안 때리겠다.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너무 미안했다. 다시 합치자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아내는 이렇게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다 해도 같이 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때 아들이 엄마, 아빠 한번 믿어보는 거 어때요? 안 그래도 지금 아빠 사고 나서 다리 다쳐가지고 몸도 불편한 것 같던데 재결합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면서 재결합을 권유한 겁니다. 이 아들의 말에 엄마가 이제 그럴까? 아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2020년 4월 재결합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남편 가정폭력 고쳤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결합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건의 그날인 2020년 5월 12일 오후 5시 43분경 울산 아파트에서 이 남편이 또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혀요. 이날 아내 정여인이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25,000원짜리 요금제 스마트폰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이게 때린 이유예요.
야, 이 돌대가리 삐삐야, 네가 무슨 2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자빠졌어? 네 대가리로 스마트폰을 쓸 줄 아냐? 이 삐삐삐삐. 욕을 막 해가면서 또 폭력을 목까지 조른 거예요. 스마트폰 바꿨다고. 이미 지친 어머니는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 집에는요, 어린 손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이혼한 뒤에 이제 정여인이 손자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막 욕하면서 심하게 싸우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막 심하게 싸워.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고 아들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가봐주세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별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왜? 정여인이 남편 김씨가 처벌받길 원치 않는다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 후에 3시간이 지나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이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낮에 있었던 일로. 아버지가 이제 짜증이 났겠죠. 너는 뭐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난리야?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싸움이 나니까 가운데서 이 정여인은 또 애가 탔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막 남편과 아들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때 어머니 정여인이 남편 김씨한테 우리 둘이 죽어야지 이 꼴이 안 나지. 그냥 우리 둘이 콱 죽자! 라고 하면서 베란다에 있던 염산 한 통을 꺼낸 겁니다. 그냥 남편이고 나발이고 너나 나나 둘 다 그냥 죽자고.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사건이 마무리되나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 그날 저녁에 또 이 남편 김씨가 정여인을 아내를 또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요,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인 내가 집에 있는데 오늘 낮에도 엄마를 때리고 난리 치더니 저녁에도 엄마를 때리네.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그만 좀 괴롭히라고. 우리 엄마가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옆에서 봐온 게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봐왔고 자기한테도 폭력이 있었고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제 달라졌다고 해서 재결합을 권유해 합쳤는데 와, 똑같아. 내 눈앞에서 엄마를 또 때리고 있어. 이때 아들은요, 진짜 그만하고 싶었대요. 오랜 기간 지속된 가정폭력을 끝내고 싶었다고. 그래서 화가 난 아들이 둔기로 아버지 뒤통수를 내려친 겁니다. 그만 좀 하라고. 이 사건은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함께 공범으로 체포된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는 왜 공범으로 체포가 된 거며 이 두 사람 죗값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60대 어머니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겐 존속 살해로 징역 7년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이요, 별거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합쳤다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재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봤을 때 이 재결합을 유도했던 사람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시는 걸 원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니 두 분 생각해서 합치라고 했던 거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들, 두 분 위해서 재결합하라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머물고 있었던 오피스텔, 거기 전세던데 그 전세값 6천만 원 아들분이 해주셨던데 그 6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치자마자 그 오피스텔을 빼서 돌려받은 전세금 6천만 원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을 위해 재결합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재판부가 봤을 땐 어머니가 별거 후에 살고 있었던 그 오피스텔의 전세금 6천만 원 돈 때문에 아버지가 40년 동안 엄마를 때리며 산 걸 봐와놓고도 돈 때문에 재결합하라고 한 걸로 밖에는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사건 당시에 이 아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그런데 그거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죽였다고 해라.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가 죽였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죽였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을 제가 죽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다 한 겁니다. 어머니는 사건 후에 경찰 조사를 6번을 받았습니다. 5번 내내 내가 했다, 나 혼자 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주장하시다가 마지막 조사 때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사건 당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말리면서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쓰러졌죠. 이 모습에 아들과 어머니 놀란 거예요. 이 순간 어머니는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안고 가야겠다. 아들, 엄마가 다 했다고 해라. 그 사건의 시작이 아들이 먼저 둔기로 내리쳤잖아요. 아들과 남편의 몸싸움의 흔적들도 남아있고 아들도 공범이라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 어머니 정여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흔적들 다 지워야 되는데, 나 혼자 했다고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 정여인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쓰러져 있는 아버지 입에 염산까지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을 뿐 사망하진 않으신 상태였어요. 이 남편이 일어나버리면, 살아있게 돼버리면 이 남편이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뒤통수 때리고 아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 아들 또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그 흔적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의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죽이려고, 정확하게 죽이려고 이 남편 입에다가 염산을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었던 이 남편 얼마나 놀랍니까? 자기 입에 막 염산을 넣으려고 하니까 살려고 강하게 막 발버둥을 치시면서 저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에 염산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도 고개를 돌려서 입에 안 들어가네. 이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엄마 정여인이 아들이 둔기로 내리쳐서 남편이 쓰러졌잖아요. 아들이 내리쳤던 그 둔기를 그대로 자신이 다시 들고 남편을 내리친 겁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염산을 넣으려고 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더 둔기로 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들은 엄마를 때리니까 아버지를 같이 이제 주먹으로 치고 둔기로 한 대 치고, 이때까지도 아버지는 살아있는 상태였고, 그 후에 엄마의 이런 살해 과정을 아들이 도운 거예요. 즉 주도한 건 엄마 정여인인 겁니다. 살인을 주도한 아내 정여인이 자신의 남편 김씨를 죽인 건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혼 후에 40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원망보다는 순종했고 가족의 생계와 손자 양육에 헌신한 피고인을 유족은 물론 이웃까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4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사셨잖아요. 이 부분을 참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아들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한 대 때리고 둔기로 한 번 내리쳤어요. 이때 아버지 사망하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리쳐 죽인 엄마보다 더 강한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였다고 얘기했습니다. 4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그걸 봐오면서 자란 아들은 아버지가 싫었겠죠. 감정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유야 막론하고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어머니인데 아들이 함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 어찌됐든 이건 패륜이다. 엄마와 공범이지 않냐. 이건 봐줄 수가 없다. 또한 사건 후에 어찌됐든 공범으로 옆에서 도와놓고 수사 과정에서 그 점은 싹 숨기고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려고 했다는 거. 어머니와 함께 영상까지 또 넣으려고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봐줄 수가 없다. 그리고 어찌됐든 아버지를 죽인 패륜이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정이 어쨌든 7년 이하를 주기는 힘들다. 그래서 징역 7년. 솔직히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아들의 형량이 커 보이는 거지. 전속 살해예요.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7년 나온 거예요. 이것 또한 재판부에서 엄청 선처를 해준 겁니다. 왜? 이 아들 또한 간접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니까. 재판부는 어머니를 단지 경제적 문제로 재결합하게 한 점, 둔기로 아버지를 먼저 때려 사건의 주요 결과를 일으킨 점, 어머니가 사건 전모를 밝힐 때까지 입 꾹 다물고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결과에 어머니 정여인은 법정에서 완전 오열하시면서 흐느끼시면서 다 내 잘못이라고, 우리 아들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지 아무 죄가 없다면서, 판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비셨다고 해요. 여튼 아버지를 죽인 건 맞고 아들과 어머니가 공범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집행유예 결정이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인 점, 가정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돌아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년의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려친 어머니, 이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